지금 현역 최고의 스타라고 해도 뭐 크게 이견 없으시죠?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명 자체가 뭐 본인의 이름에서 좀 차용을 해왔습니다만 쇼타임이라는 이 선수가 뭔가 쇼가 벌어진다. 충분히 그럴 만한 선수죠. 베이브루스 이후 MLB에서 사라졌던 이도류 또 그리고 투타 겸업 선수로서 진정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2021 시즌 아메리칸 리그 MVP입니다. 이 선수도 충분히 아시아 야구 이런 출신의 선수로서 족적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운동을 하기 아주 적합한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물론 프로에서 뛴 건 아니고 사회인 야구. 제가 소개 드렸었죠. 일본 사회인 야구는 과거 우리 실업 야구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수 출신이었었고 어머님도 배드민턴 선수 출신인데 어머님이 거의 뭐 국가대표급의 실력의 소유자였다고 이렇게 얘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야구에 푹 빠져 살았다 그랬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야구에 빠져 있고 야구에만 신경을 써서 별명이 야구 소년이었대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만 얘는 야구밖에 몰라. 그래서 야구 소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모습 보이고 사실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쿠지 유세이 선수가 고등학교 선배고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기쿠지 선수를 좀 롤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왜냐면 그 당시 기쿠지 유세이 선수는 고교야구 레벨에서는 엄청난 투수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교 시절에 합숙 훈련을 하는데 365일 가운데 집에 1년 동안 온 횟수가 6번이었답니다. 그 정도로 합숙소에서 오로지 야구만을 생각하고 야구만 하면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주목받은 건 역시 일본 프로야구의 등용문 고시엔 대회입니다. 고시엔 여름대회에서 고등학교 선수가 160km를 던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을 선보였기 때문에 뭐 일본 프로야구는 물론이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까지 발칵 뒤집혔대요. 신체 조건 좋고 야구에 미쳐있고 진심이고 거기에 마운드에서 공을 뿌리는데 고등학교 선수가 160km 미국 메이저리그 오기 전에 고교 시절에 160km 던진 선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 일본에서 동양 선수가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었다는 거죠. 성인 야구에서도 160km 던진 선수는 아직까지 드뭅니다. 옛날에 비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도 뭐 안호진 선수가 공식적으로 제가 159km 찍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160이지만 물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160을 던진 적이 있기는 해요. 그만큼 동양 야구에서 160을 던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 오타니 선수가 고등학교 때 160을 찍으면서 유명세를 탔고 스카우터들의 표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자기가 잘하고 좋다 보니까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관심을 보인 팀이 텍사스 레인저스, 보스턴 레드삭스, 뉴욕 양키스, 다저스 이런 팀들이 고교 시절에 오타니를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제일 관심이 있던 팀은 다저스였다고 합니다. 그 다저스하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고교 시절 오타니 선수는 이도류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에게 똑같은 걸 요구를 한 거죠. 저는 메이저리그 가서도 투타를 겸업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저스가 그거는 네가 아직 어려서 메이저리그 잘 몰라서 그래. 막상 오면은 고교 시절까지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 메이저리그는 그게 안 된단다. 투수하고 타자 중에 너 좋아하는 거 하나 골라. 너 좋아하는 걸 해줄게. 이렇게 달랬다고 하지만 오타니는 싫어요. 전 그거 두고 안 가요. 하면서 일본 프로야구를 선택을 했고 니오네온 파이터스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번호 11번을 받게 되는데 왜 11번 받았느냐? 그게 예전 니오네온 파이터스의 에이스였던 다르비쉬의 등번호가 11번이었기 때문에 다르비쉬 선수의 등번호를 받으면서 데뷔할 때부터 조건이 그거잖아요. 나는 투타 다 할래. 그래서 투타 겸업을 하면서 일본 프로야구에서 오타니 선수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수가 데뷔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프로야구에 적응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일본 프로야구 최초로 두 자리 숫자 홈런과
두 자릿수의 승을 거둬요. 그러니까 떡잎부터 본인이 장담한 대로 내가 이걸 다 해서 두 개 다 망치는 게 아니라 나는 두 가지 모두 성공할 수 있어라고 장담을 했잖아요. 그걸 성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그해 올스타전에 출장을 하게 되는데 올스타전에서 162km를 던져서 일본인 투수로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 말고요, 일본인 투수 최고 구속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한층 더 발전하면서 15승 거두고 평균 자책점 2.24, 다승 1위, 평균 자책점 1위를 다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22개 홈런을 기록하고요. 마운드에서도 10승, 그리고 1.86의 정말 낮은 평균 자책점으로 MVP를 받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시즌 본인이 갖고 있는 일본인 투수 최고 구속 신기록도 갈아치우게 됩니다. 무려 165km를 던져요. 165km면 거의 103마일에 가까운 그런 공을 던지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검증을 받고 또 스스로가 그거를 증명을 해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16년도 이렇게 뛰어난 기록을 세운 이후에 본인의 원래 목표였던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립니다. 2017 시즌이 끝난 이후에 포스팅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일단 농모 선수가 저희가 이번 그 스토리에서 첫 번째 이야기로 소개를 드렸던 노모 선수가 은퇴를 선언하고 메이저리그 가는 경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한미일 프로야구 간에 협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25세 이하 선수는 우리 되도록이면 데려가지 말자, 서로를 보호해주자, 이런 게 생겼고, 또 예전에는 포스팅 비용이 너무 급속도로 치솟아 올라서 과거에 마스자카라든가 다르비스 같은 선수를 데려올 때 포스팅 비용이 5천만 달러를 호가하고 이 선수한테 계약을 너무 비싼 계약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메이저리그 측에서 너무 부담이 커진다. 우리 포스팅 비용에 한계를 두자. 그래서 2천만 달러를 상한선으로 줬어요. 그 2천만 달러 상한선을 모두 다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서 결국은 오타니 선수가 팀에는 2천만 달러를 안겨주고 LA 엔젤스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역시 여러 팀, 엔젤스뿐만이 아니라 오타니 선수를 원하는 메이저리그 구단이 참 많았었죠. 그런데 엔젤스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역시 하나예요. 역시 본인이 리오넬 파이터스하고 계약했던 이유가 똑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이상 투타 경험을 모두 허용을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첫 번째예요. 그 조건을 엔젤스는 수용을 한 겁니다. 수용을 하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오타니 선수가 하게 됐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엔젤스가 오타니 선수가 지금 나올 그걸 감안을 해서 그나마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6인 선발 로테이션을 고수하는 이유는 솔직히 오타니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2018 시즌을 메이저리그 첫 시즌으로 맞이를 하게 되는 거죠.